예배 순서는 이제 찬양 축제가 한 30분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연합 찬양단, 여러 교회들이 모인 찬양단이 찬양을 리드할 거고요. 빅화이어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교제의 시간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더 콜이라고 하는 순서를 넣는데, 이거는 지역별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진 다음에 예배로 들어갈 것입니다. 연합 예배는 2시부터 3시 한 40분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전 세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대, 또 대형, 소형, 중형 이런 걸 다 구분하지 않고 모든 목회자가 함께 초청된 분들이 올라와서 한국교회 앞에서 우리가 연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와 함께, 또 대표기도, 연합찬양대 찬양, 설교, 경고의 메시지는 미국과 영국과 또 독일에서 온 연사들이 그쪽 상황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과 청소년들이 나와서 오늘 자기들이 경험하는 이런 성 문제, 성 오염에 관한 위협적인 상황들, 또 차별금지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가정 해체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대회를 마치면서 의지를 모은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큰 기도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도회 직전에 사일런스 피켓팅 할 예정인데, 이거는 보통 피켓팅하면 샤우팅을 하는데 우리는 샤우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침묵하면서 기도 제목을 잠깐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합심 기도를 30분 가까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주기도문 합주를 하고 주기도문 합창한 이후에 축도로 마치는 걸로 해서 기도회만도 거의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회 끝난 다음에 해산하는 시간 즈음에는 후집회를 통해서 질서 있고 안전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5가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 첫째는 클린입니다. 모든 쓰레기는 되가져가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신문 광고에도 저걸 실었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고 또 안전하고 봉사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집회로 꾸려가도록 남은 시간에 더 자세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이렇게 쭉 일정을 잡고 있고,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새로운 공간들을 찾아서 스크린을 설치해서 인파를 분산하고 밀집도를 낮춰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급적이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로 지금 마지막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집회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9월 27일 저희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2개 차로를 제외한 전 차선을 저희가 집회 신고를 했고,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참가 신청을 전국 교회로부터 제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까 주현정 목사님 보고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현재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참가 신청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중복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허수를 저희가 잡아내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투명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허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담당 청년이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허수 부분들, 개인이 등록한 것은 허수가 없는데 교회 단체별 등록에서는 허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허수를 찾아내고 정리하면서 지금 통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사람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얼마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분들,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들도 저희가 참가하는 이제 성도님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에 대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매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경찰 추산으로도 지금 저희가 집회 신고한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가 도주 수용이 불가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용산경찰서에 제가 집회 신고를 계속했던 자료들을 넣어놨는데, 서울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추가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산경찰서에서 제한 통보를 했고 불허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지금 우리가 정확히 셀 수도 없는, 예상은 대략 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연합 예배에 참여해서 안전하게 예배를 마치고 귀가를 하셔야 되는데 집회 장소가 안전하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는 교통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경찰서에서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한 장 더 나눠드린 것은 어저께 최종적으로 저희가 서울경찰청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 요청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지금 집회 신고한 장소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가 집회 신청을 했지만 아직 그 부근에도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도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정 부분 제가 지난번 6월 1일 날 거룩한 방파제 국민대 하면서 우리가 퍼레이드를 했던 코스 그쪽이 차량이 그나마 좀 많이 복잡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저희가 나눠드린 그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추가로 종강역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대문역으로 해서 시청역으로 해서 을지로역 입구까지 이렇게 요 방향의 부분을 우리에게 집회 장소로 허락을 해주면 우리가 제3의 장소도 우리가 고려하겠다 하는 협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용해주면은 우리도 지금 현재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아무리 이 안에 뭐 공간이 빈데 넣는다면 뭐 30도, 40도 밀어 넣겠죠. 근데 그러면 사고가 나니까 그럼 결국은 제3의 장소,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부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석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3의 장소인 여의도를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의대로,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로 이쪽을 저희가 그 다음에 여의도 공원 이 정도까지 하면 저희가 최소한 그쪽에서 3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 집회 신고는 우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다가 30만 명의 우리 성도님들을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결정 사항은 오늘 서울청에서 저희가 요청한 요구 사항 내용 이것을 수용을 해줬을 때에는 저희가 여의도로 가는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고 저희가 요청한 이 부분을 저희에게 만약에 수용하지 않고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집회 신고한 지역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연락이 오기를 저희가 요청한 곳 중에서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8번 시청역에서 NH농협생명 빌딩 서관인 8번이라고 써있는 번호 요 구간만 우리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4번 종강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쪽에 그 부분들을 저희에게 일 부분만 저희에게 또 허락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남대문 경찰서에 요청을 받아서 이미 집회 신고를 해놓은 부분이 상당수 중복되고 그리고 저 광화문 쪽에도 저희가 경복궁 동십자가까지는 이미 집회 신고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안국역까지만 저희가 추가로 했는데 2번하고 8번만 저희에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요 2번하고 8번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용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교계 언론이나 일반 기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단 한 사람의 참여자가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집회 장소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이고
더 나아가서 안전하게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제3의 장소까지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대회를 양분해가지고 치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메인 무대가 서울 광장인데 메인 무대에서 진행되는 모든 현황을 여의도까지 송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곳에 무대를 설치하는 전문가들이 그곳에는 유선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만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중계에도 어려움이 있다. 끊기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굉장히 예배나 이런 상황들이 실황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어저께 저녁에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그곳에서도 사실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중계 영상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과학적으로나 또는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또는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우리가 그것도 지금 고려하고 긍정적으로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서울 지역의 우리 집회 장소의 원 집회 장소의 부근을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히 더 큰 혼란과 안전의 위험성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경찰들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모든 우리 참가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하차해야 될 하차 지점을 저희가 안내를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하차 지점을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감안을 하셔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회 장소를 분명히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3의 장소까지도 우리가 예정을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께서 좀 기사에 넣어주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 연합예배에 참여하는 전국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께서는 많은 분들,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인파가 한 곳에 모이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을 두고 조직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문자를 통해서든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울부터 광안부터 서울역까지 어느 정도 인원이 다 차면은 저희가 여의도로 안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좀 늦게 오시는 분이나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됐다고 하는 느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메인 무대와 멀리 떨어져 따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가장 큰 목적은 악법을 막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새벽부터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장소도 잘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저희가 집회 장소에 대한 부분들 또 추가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1차적으로 저희가 100만 집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호소를 우리 손현무 목사님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 집회는 강제 집회가 아니고 자발적인 집회고 한국교회의 위기와 다음 세대의 위기를 느끼는 분들이 참여하는 집회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전 차선을 저희가 확보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원 통계를 내보니까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참여했을 때 전 차선을 쓰고 인도를 현재 보행 통로로 지금 되어 있는 곳만 확보를 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정말 많이 들어가야 12에서 15만 정도 이 정도의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추산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뭐 플러스를 뺀다고 하면은 정말 많이 넣어야 20만 이런 정도고 근데 이 정도의 인원이 차기 때문에 아니 그 이상의 인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역부터 삼각지까지 연장 신청을 또 한 겁니다.
연장 신청을 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집회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장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가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 그리고 처음에 집회 신고할 때에 처음부터 경찰들이 광화문에서 예를 들어서 용산까지 이렇게 집회 신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도 모르고 또 오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큼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경찰들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울역까지 집회 신고를 받아준 것도 처음입니다. 서울역까지 받아준 예가 없습니다. 그 예를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서울역까지 전차선에 대한 집회 신고를 받아준 것도 없었고, 이것이 한국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200만이 서울역까지 2개 차로를 제외한 집회 신고를 처음으로 해준 겁니다. 그만큼 인원이 많다는 얘기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집회 연장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허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집회 장소를 더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 적당히 오게 하고 안 오게 하면 어떠냐, 이런 식의 반응도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왜 모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 예배는 자발적인 예배고, 그분들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강제적으로 오라 오지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니까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 장소에 대한 추가로 제가 여의도 말씀을 또 드렸던 것도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제3의 장소까지 집회 신고를 낸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삼각지역까지도 추가로 신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용산까지 집회 신고를 제가 또 오늘 해서 연장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직위원회의 노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또 집회 신고를 우리가 처음부터 이 모든 구간을 한꺼번에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조직위원회는 성도님들이 참가 신청하는 그 숫자에 맞춰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집회 장소에 대한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이 문제를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집회 장소에 대한 보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공권력에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집회 장소에 대한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허가권이 있다면 저희가 다 쓰죠. 100만 명이 모일 장소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기사를 쓰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 집회는 정말 자발적으로 모이는 집회고요. 또 집회에 참석하는 구성원이 같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집회보다 안정되고 또 질서 있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표현은 위험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측면에서 쓴 표현이지, 실제로 위험도가 다른 어떤 집회보다 낮다고 봅니다. 예컨대 저희는 이동이 없습니다. 행진도 하지 않고요. 또 집회 공간에 이 다 평면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공간도 없고요. 구성원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표현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저는 위험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험을 너무 강조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타 집회와의 그 연관성 문제인데, 저희는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악법 저지, 차별금지법이나 대법원의 7월 18일 판결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난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기독교를 탈레반으로 규정한 그 우리 사회에 정말 좀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자의 표현의 자유를 한쪽으로만 허용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에 대한 분노와 공감을 가진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집회이기 때문에 이 집회를 구성하는 그 흐름과 중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모였던 다른 집회와 저희가 연관돼 있거나 또는 배척하거나 이런 관계는 전혀 아니고요. 누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집회의 자유가 있고 또 법과 규정과 시의 조례, 제도가 허용하는 한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타 집회와 저희가 시간상 겹치지 않는 시간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현장에서 그렇게 저는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다 우리가 상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의 뭐 어려움도 사실 이해는 합니다.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공간이 있고, 근데 거기 참가하는 사람은 이미 제한된 숫자보다 넘어섰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이제 추가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경찰들 입장은 이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 우려가 되니까 그런 집회 조직위원회 요구를 한 거고, 그분들은 그래서 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이 제한된 사람들 정도만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거고, 그 이상의 사람이 오지 않도록 조직위원회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요구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강제적으로 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수용 불가라고 한 이야기는 제한된 공간에서 여기 있는 것만 조직위원들이 그걸 예상하고 이 정도 사람만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의 이 목적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발언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집회 장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아까 지금 마지막 나눠드린 것도 우리가 이 정도도 또 확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또 최소한의 우리가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경찰과 조직위원회가 좀 협력하자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여의도 아까 말씀드린 거 여의대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차선을 주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많으면 그쪽은 전차선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참여하게 해서, 또 여의도가 또 입법기관인 국회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상징과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회의사당로나 여의대로 쪽에 최소한 저희가 지금 광화문에서 모이는 그 정도의 인원을 둘로 분산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큰 혼잡은 피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뭐 당연히 마땅이라고 할 표현은 그렇지만 뭐 교통 혼잡은 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의 2,000대 가까운 버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뭐 버스만 오지 않잖아요. 교는 봉고차 타고도 올라오고, 봉고는 계산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버스만 2,000대인데 2,000대의 버스가 서울에 사실 한꺼번에 들어오면 거의 다 막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난리가 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참가하는 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 수고와 고생의 노력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를 들면 이런 대규모 집회를 이제 경찰들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집회 구간에 펜스를 칠 펜스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경찰들의 펜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서울청이나 남대문 경찰서나 뭐 이런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펜스를 다 쳐도 우리 구간을 버스 뭐 차선과 우리 집회 구간 인도를 이렇게 구분짓는 펜스도 사실 부족할 정도로 거리가 그만큼 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들께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돕고 계시고, 또 종로경찰서나 남대문경찰서, 또 서울경찰청도 협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공간 확보 때문에 교통에 큰 장애가 있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경찰들의 입장이고, 우리는 집회자 참가한 사람들의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안전하게 집회를 하려면 공간을 더 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지금 현재 충돌이 되는 상황이지,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뭐 적대시하고 이런 관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예, 이런 집회가 정말 은혜롭고 또 목적에 맞는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시 당국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높은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성숙한 신앙이
삶으로 표현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집회의 목적은 다 아시잖아요. 신문 광고에도 나왔고 취지문에 나와 있고요. 가장 가까운 것은 7월 18일 대법 판결의 그 위헌성과 위험성 그리고 반인륜적이고 가정을 결국 해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한 진입을 막지 않으면은 결국 이것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게 되면은 망가진 서구 유럽처럼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오염된 물결이 덮을 것이다. 그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것을 막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자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문제 너무 등한히 했구나. 그리고 교회만 안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회의 방벽이 무너지니까 결국 교회도 어려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과제들이 밀려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사회의 아젠다들, 청년 문제나 교육 문제, 문화, 그리고 통일, 북한 인권 문제까지를 전체적으로 이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런 책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연구재단이나 또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거 새로운 무슨 어떤 파워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역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역전의 물결이 다시 서구 사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번에 누가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공감이 됐다고 생각하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이렇게 점잖하게 해서 되겠는가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저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이번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여서 침묵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이번 예배는 국회 보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정부 보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다급함을 수문화 광장의 기도회처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안 가지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사회 이런 정치권의 흐름하고 이 집회하고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계량화해서 나온 것이 몇 번 있죠. 예컨대 북한 지원에 관한 게 오래전에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다른 어떤 단체가 하는 걸 다 모아도 한국 교회가 하는 것만큼 안 됐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존의 한국 교회가 지금도 액수로 따진다면 수천억의 사회적 기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거 우리가 핸들링하지 말고 신뢰받을 만한 그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같은 그런데 던짐으로써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들이 정한 방식대로 사회 얻은 부분을 돕도록 하자 이런 의미이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걸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걸 계속 잘 하시도록 돕고 동참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12.7 이후에는 이런 악법들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어떤 조직이나 또는 구체적인 계획 또 구체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정립되어 가지고 아마 새롭게 활동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광고도 나왔습니다만 120여 개의 시민단체가 다 하나로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10여 개의 교단이 동참하게 되고 한교총, 한교연, 한장총이 함께하고 그래서 이 흐름은 여기서 중단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아까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연구재단이나 이런 걸 저희는 아주 크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후보 연구소나 브루클린 연구소나 이런 거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성경적 숙고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사회랑 대화하는 데 조금도 문제가 없는 그런 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 흐름 만드는 일에 결국 이것이 기독교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벽을 치고 보기보다는 참 좋은 대안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단체들은
지금 저희가 아까 120개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들도 지금까지 활동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대부분 시민단체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 이제 기독교 시민단체를 나름대로 법인화 또는 기독교 시민단체를 좀 격상하는 또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분명히 강조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인 이런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와 함께 발 맞춰서 가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대회를 뭐 저희 일부가 눈에 보이는 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고 기독 언론인회, 복음 언론인회, 그리고 복음 법률가회 수백 명이 거기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아우러 가지고 또 여러 시민 단체들 다 아우러서 정말 더 강력한 방파제를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언론들께서도 한국교회 자꾸 이 단절되고 분열된 모습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연합된 모습, 하나된 모습을 참 부각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대회가 끝나게 되면 후속 조치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의 기회를 가질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회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내고 물건 사는 것도 다 정치인들이 정해준 절차에 따라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의 집회가 아니라는 뜻에서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이번 행사는 뭐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뭐 연합단체, 교단, 시민단체가 이렇게 하나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이런 행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여기에 지금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각자 다 협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사실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협력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공개를 하고 싶은데도 그분들이 또 그걸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뭐 한국교회적 입장에서는 연합단체나 교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력해서 가는 부분들이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그래도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기도 운동을 열심히 좀 하고 있지 않냐. 특히 우리 대회장님 공동대회장이신 오정희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금식까지 하시면서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매일 철야 매일 기도를 지금 40일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행사를 위해서 이게 일반적인 행사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한 자발적인 행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동참하고 있고 이 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조직도 아닌 조직, 안 될 것 같은 조직,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특별히 우리 손현보 목사님 헌신하시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깨워주셨고 그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분의 눈물의 호소가 한국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기자님들 질문하신 중에서 궁금하시고 더 직설적인 대답을 원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주현정 목사님 답변하신 것이 가장 현명한 답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룩한 방파제가 10년 동안 광화문에서 일을 했고 질문하신 아까 기자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뭐 제가 그 활동한 부분들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인지 못하고 그렇게 대비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 행사 안전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경찰들께서 집회 장소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200만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